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예전 시간에 저희가 제로에 대해서 살짝 배운 적이 있는데, 수업 끝나고 받은 질문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 Y1은 Y0가 이렇게 1에 제로에 1차 시스템에서 제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B1이 0이면은 제로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로가 없었을 때의 아웃풋이 Y0라고 합시다. 그리고 B1이 0이 아닐 때 아웃풋이 Y1이라고 했는데, 이 Y1의 결과는 Y0를 구하면은 Y0에 따른 새로운 ODE로 풀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그냥 가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로의 값이 여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오버슛이 생깁니다. 원래의 뭐 리스폰스가 대략적으로 이런다면 오버슛이 더 커지고 오버슛이 더 커지고 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버슛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건 폴이고 제로를 동그라미로 써야겠네. LHP에서 제로가 생기면 이렇게 되고 RHP에서 제로가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언더슛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점점 언더슛이 엄청나게 커져요. 0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받은 질문이 제로가 만약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엄청나게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언더슛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0으로 만약 딱 0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지? 두 개의 오버슛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게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답을 배워 못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제로가 0이 된다는 것은 S는 마이너스 B1분의 B0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점점 0으로 간다는 것은 B0가 엄청나게 작거나 B1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B1이라는 것은 데리버티브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건데, 이걸 실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00S 플러스 1, 1000S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0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만 S 플러스 1, 막 10에 뭐 100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야지 여기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간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0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실제 값으로 피지컬한 밸류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는 이상한 도달하기 어려운 0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 리스폰스를 보면 매트랩으로 코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제타 지금 제로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트랜스 펑션을 설정을 하고 스텝 펑션을 하면은 단순히 플러스를 하면은 결과를 바로 매트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수는 제타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넣고 뉴메레이터가 S 플러스 Z인데 일단은 S 플러스 Z에서 제로가 1 플러스 0이라고 뭘로 할까요? 제로의 리스트를 점점 S가 0으로 가려면 갈수록 이게 커져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플랫을 하면
자, 일단 얘를 지어봅시다. 얘를 플러스 하면, 잠시만요. 여기가 보통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1에서 이렇게 스텝 리스폰스가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제로가 1에 뭐 이거니까 제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오메가 n이 2라고 하면은 제로가 마이너스 4에 있는 거네요. 마이너스 4일 때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걸 10배로 하면은 제로가 10분의 4가 되죠. 10분의 4로 했을 때 원래 리스폰스라면 오씨 이렇게 크게 생깁니다. 엄청 많이 생겼죠? 원래 1에 수렴해야 되는데 3을 넘어서 갔으니까 100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커집니다. 거의 3을 넘어서 지금 거의 25, 30까지 가는 거고 이것을 10의 5승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10의 4승 이렇게 오버슛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피지컬한 시스템이라. 반대로 이게 언더슛이 생긴다라는 것은 음수부를 생긴다고 하면은 리스폰스가 언더슛도 엄청나게 커지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제로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버슛이나 언더슛은 한계가 없이 계속 커져요. 근데 피지컬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고 만약 이게 0이 된다고 하면은 애초에 다른 시스템이 됩니다. 0이라는 것은 제로 자체가 없다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리스폰스를 보면은 아예 그 스테디 스테이트가 1로 가지도 않고 리스폰스가 그냥 전혀 다른 형태의 반응이 나오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반응하는 YS는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컨트롤 인풋이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S 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분의 B1S 플러스 B0에서 B0가 0으로 갔어요. 그럼 S가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는 보통 컨트롤 인풋이 스텝 인풋이라고 하면 S분의 1이 붙는데 이게 스텝 인풋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뭐라 하죠? 델타 펑션 해가지고 순간에만 딱 주는 임펄스 펑션을 주면은 순간 딱 입력값을 준 거예요. 배우진 않지만. 그러니까 임펄스 아주 순간에만 입력값을 주고 그 다음부터 입력값을 안 주는 형태의 입력을 주면은 그거의 라플라스 펑션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과는 X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에 B1에 그냥 2를 곱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원래 이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임펄스 펑션 인풋을 준 거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펄스만 줬으니까 순간 뭔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시 그 임펄스가 없어지는 효과가 미미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결국 저와 비슷하게 보는 거니까. 아니면 시스템 펑션 자체가 어쨌든 데리버티브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y2 닷 플러스 y 닷 플러스 y가 u 닷 플러스 u에서 원래는 컨트롤 인풋에서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컨트롤 인풋의 데리버티브에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오겠구나. 제로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랑은 뭔가 전혀 다른 정말 제로가 0일 때랑 0으로 가까워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호기심을 더 많이 발휘를 해줬으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재밌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서 못했던
못 맞췄던 내 수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피 컨트롤을 하다가 저번 시간에서 또 끝나는데 피 컨트롤에서 모델에 언설턴티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우리가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서 실제 트루 올더도 퍼스트 올더 OD이다 라고 했을 때 모델 파라미터에 베리에이션이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나름 컨트롤은 로버스트하다 파라미터 베리에이션에서 별로 상관없이 좀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P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버스트니스도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퍼스트 올더 OD라고 가정하고 P 개인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세컨드 올더 실제 시스템은 세컨드 올더 OD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세컨드 올더 OD는 여기에서 컨트롤 UT가 에러에 비례하니까 KP 에러인데 에러는 레퍼런스에서 y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용을 써주면 yt의 항이 나오고 y를 옆으로 옮겨주면 이런 식으로 세컨드 올더 OD에서 피 컨트롤 한 결과가 나오게 돼. 이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봤었던 세컨드 올더 OD의 리스폰스를 보는 거잖아요. R이 레퍼런스가 스텝이라고 할 때 스텝 리스폰스를 본다고 하면은 얘는 x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h 제곱 이런 식으로 분석을 보통 했었어요. 여기서 볼 거는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KP 개인밖에 없어요. A1, A0는 주어져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타 오메가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n 제곱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오메가 n이 커져요. 근데 제타 오메가 n이 콘스탄트니까 이 말은 오메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폴 솔루션을 구하면 폴은 S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제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 이게 폴의 위치가 돼요. 풀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제타 제곱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이게 폴의 위치가 되잖아요. KP를 키운다는 것은 오메가 n을 키우는 거고 근데 제타 오메가 n은 항상
컨스탄트다 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컨스탄트고 얘도 컨스탄트고 얘만 커지는 거죠. 처음에 제타가 1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식에 그대로 나와서 제타가 1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오버댐프드 된 케이스인데 그 상황에서 오메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타 오메가는 컨스턴트고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이니까 s가 어떤 거 풀마 어떤 건데 이 어떤 거의 값이 점점 작아져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폴이 나눠지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폴이 이쪽으로 몰려듭니다.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다가 제타가 딱 1이 되는 순간 KP를 키우다 보면 제타가 1이 딱 될 거예요. 그 순간 폴이 여기에서 겹치게 되겠죠. 겹치고 나서는 제타가 1보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오메가 n제곱 마이너스 제타 제곱 오메가 n제곱에 컴플렉스 허수가 붙어요. 여기서 KP를 더 키우게 되면 제타 오메가 n은 컨스탄트니까 오메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미지리 넘버 이 허수 파트가 커져요. 그러니까 폴은 여기 실수 파트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에서 일정한데 허수 파트의 크기가 커지니까 폴이 이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텝 리스폰스를 보면 이렇게 여기 크리티컬리 댐프드까지 될 때는 오버댐프드에서 크리티컬리 댐프드가 이렇게 점점 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언더댐프드니까 오버슛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오버슛과 오실레이션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오실레이션도 커지고 언더댐프드 케이스가 돼버려서 월슛도 켜지니까 별로 시스템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그냥 단순히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서는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리스폰스가 빨라지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퍼스트 올더 OD라고 가정하고 KP를 했는데 만약 알고 보니 실제 시스템이 세컨드 올더였다. 이랬을 때 KP를 키우면은 오버슛이 생기고 뭔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KP를 키우는 것만이 무조건 좋진 않다. 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피 컨트롤의 서머리를 해보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 분석을 했던 거를 봤을 때 열심히 적어볼게요.
P 컨트롤러의 일과약입니다. 얘 퍼스트 홀더리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원래 폴은 S는 마이너스 A0에 위치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A0, 마이너스 B0, KP로 폴의 위치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 폴의 네거티브 T가 폴의 위치가 0보다 작아야지 스테이블하니까 이 스테이블한 컨디션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원래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더라도 개인의 KP를 잘못 설정하면 시스템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원래 언스테이블한 시스템도 잘 설정을 하면 스테이블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세컨드 홀더 시스템에서도 여기에서 KP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여기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형태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테빌리티가 KP의 개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트래킹. 우리가 레퍼런스를 주어졌을 때 레퍼런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디스터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수를 보면 Y의 스테디 스테이트가 A0 플러스 B0 KP분의 B0 KP 가 여기에다가 디스터번스 항도 생기게 되는데 디스터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값이 1이 아니라서 R 스텝 인풋에 YSS가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R 크기에. 근데 KP가 무한으로 가면 A0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있어서 점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줄어든다로 볼 수가 있었어요. KP가 크다는 것 자체는 에러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 인풋을 주는 건데, 에러에 따라서 컨트롤 인풋을 더 비례해서 세게 준다는 거잖아요. KP가 크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더 강력한 제어를 한다는 거고, 빠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이기도 합니다. 빠른 반응을 만들어내니까 더 센 제어를 하기도 하니까 스테이트 에러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오차에 따라서 더 센 제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디스터번스가 생기더라도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생기는데 그것도 KP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Y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에 디스터번스를 추가하면 디스터번스가 스텝 일정하게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스터번스에 의한 영향을 0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노이즈는 우리가 뭐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센서 메저먼트에 따른 노이즈인데 일반적으로 KP의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노이즈의 효과를 증폭시켜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다뤘던 게 모델 언설턴티에 대해서 얼마나 강건하냐 로버스트하지 않은 건데 모델 파라미터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결국 에러에 따라서 조율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베리에이션에서 그냥 오플드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강건한 성질을 보여요. 이게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로버스티니스가 커지는 건데 근데 세컨드 올더 시스템의 예시에서 봤을 듯이 large 게인, 큰 게인이 있으면은 결국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에포트. 이게 제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 혹은 제어가 실제로 가능한 제어냐라고 봤을 관점에서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센 제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 인풋은 입력값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KP가 커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제어일 수도 있다.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바운드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트레이드 오프예요. 여기는 다 트레이드 오프인데, 레퍼런스 트래킹 성능, 디스터번스 리젝션, 스피드 오브 리스폰스. 이걸 그냥 이제까지 한 말을 그대로 정리하면, 얘네들의 성능은 좋아져요. KP가 좋으면 좋을수록. 근데 안 좋아지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제어일 수도 있고, 백순지 시스템에서 봤듯이 KP를 만약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형태의 다이나믹스 모델에 대해서는 강건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는 또 KP를 키우는 게 성능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까지 하려고 했었던 거고, 이제는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출석 체크를 합시다. 네, 다들 했을 거라고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렉처 9인가요? 몇 시지? 10인가요?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PI 컨트롤. 계획은 PD 컨트롤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왠지 글을 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PI 컨트롤까지만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해봅시다. 그 다음은 아마 PID가 되겠죠. P 컨트롤러는 P, 에러에 대해서 P 게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요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반응을 할 때 시스템이 반응이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잖아요. 여기 t가 0인 부분에서의 반응을 트랜지언트, 변화하는 형태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로 하고 끝에 t가 점점 커져서 수렴했을 때를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통 이렇게 따졌을 때 이 P 컨트롤러는 개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KP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의 반응이 하나에 의해서 둘 다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도 좋게 만들고 얘도 좋게 만들고 싶은데 얘를 각자 좋게 만드는 개인 베리어블이 두 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컨트롤러를 개인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두 개의 반응을 둘 다 각자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PI 컨트롤러가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PI에서 I는 인테그레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에러를 똑같이 정의를 하는데 에러는 레퍼런스에서 아웃풋을 뺀 건데 컨트롤 인풋은 에러에 비례하는 P에다가 에러를 누적한 적분한 텀을 추가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컨트롤을 설계를 합니다. 이게 P 게인, 이게 I 게인이 되겠죠?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두 개로 들었어요. 이걸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에 레퍼런스가 있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에러가 나오는데 에러가 KP를 통과하는 것과 더불어 인테그럴 적분을 하고 적분에 KI를 붙여서 이게 합쳐져서 U가 생성이 됩니다. U가 생성이 된 거에 디스터번스가 들어오고 실제 시스템 플랜트 혹은 모터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이게 아웃풋으로 가는 그리고 이 아웃풋을 피드백을 해서 레퍼런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식으로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KP는 지금 현재의 에러에 반응을 해요. 현재의 에러를 반영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레퍼런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에러가 크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니셜 트레지언트에서 보통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KI는 과거의 정보에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 0부터까지 C를 에러를 모두 적분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KP랑 다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조금 더 KI의 영향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트랜지언트와 스테디 스테이트를 따로 조율하고 싶은데 이걸 따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KP와 KI로 이렇게 따로 조율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그렸을 때 이게 레퍼런스면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시스템이. 그럼 에러의 그래프는 처음에 크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일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 순간의 에러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U가 있을 때 P의 P는 이 에러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U가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P에 의한 컨트롤링. 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에러를 결국 적분해가지고 이 넓이가 적분한 거잖아요. 이 적분한 것은 점점점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i의 텀은 점점점 증가하는 식으로 i에 따라서 발생하는 컨트롤 인풋은 이렇게 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인풋은 그러면 PI가 결국 겹쳐진 거니까 얘네들이 합쳐진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인풋이 발생을 하겠죠. 예, 컨셉추얼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뭐 완전하게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P텀은 처음에 도미네이트하고 I텀은 나중에 도미네이트한다. 그래서 Pi텀이 이게 혼합돼서 어떻게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을 수식적으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 OD를 쓸 건데 PI 컨트롤러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가 KP의 ET, KI의 적분 0에서 T, T 타우였으니까 적분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성가시니까 얘를 미분합시다. 컨트롤 인풋 자체가 에러에 관해서 first order OD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의 다이나믹스 OD 1차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모터 다이나믹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컨트롤 인풋과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first order OD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얘랑 얘를 통합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얘 자체를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주면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차 올더, U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오리지널 다이내믹스는 퍼스트 올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Gain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올더가 하나가 추가돼서 2차 올더 ODE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2차 올더 ODE에서 얘는 이제타 오메가 n이고 얘는 오메가 n 제곱이잖아요. 얘네들을 각자 KI와 KP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먼저 스테이빌리티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스테이블 하려면은 얘네가 각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0 플러스 B0 KP가 0보다 커야 되고 B0 KI가 0보다 큰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스테빌리티에 대한 조건이고요. 트랜스퍼 펑션을 써보면 어, 레퍼런스에서 y로 갔을 때 트랜스퍼 펑션을 써보면 세컨드 올더 ODE인데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 맨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제로가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돼요. 제로가 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제로가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분석은 일단 제로가 없을 때를 가정을 하고 제로가 없을 때 시스템에서 제로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로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로가 없을 때의 세컨드 올드 OD의 관점에서 KP, KI 일단 KI를 키우면은 이게 KI니까 오메가 N을 키우는 거랑 같아요. 근데 제타 오메가 N은 KP에만 영향을 받고 KI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타 오메가 N이 컨스탄트합니다. 오메가 N만 순수하게 키우는데 제타 오메가 N이 일정하다는 것은 제타를 디크리즈 한다는 거죠. 인크리즈 디크리즈가 크니까 오메가 n을 키우고 제타를 낮춥니다. 제타 오메가 n은 컨스탄트.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댐핑이 사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KI를 키우는 것은 댐핑, 댐핑 전체를 줄여주는 건데 댐핑을 줄이면 오버슛이나 오실레이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타 오메가 n이 페렐링 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타임 컨스턴트가 이 제타 오메가 n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타 오메가 n이 폴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데 세벨링 타임은 이거랑 상관없이
KI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물론 상관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링 타임은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의 리스폰스이고 이 댐핑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잖아요. 어? 아닌데. KI가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도미넌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슛이랑 오실레이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네요. 세들링 타임도 사실 폴이 이렇게 디스팅트 할 때는 이 제타 오메가 n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세들링 타임도 영향을 믿긴 하지만 이게 컴플렉스로 폴이 왔다 갔다고 할 때는 세들링 타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언더 댐프드 케이스에서 KP를 키우는 것은 여기서 KP를 키우는 거니까 오메가 n을 컨스탄트로 두고 인크리즈 제타 오메가 n을 키우는 거니까 오메가 n이 컨스탄트라는 거라서 인크리즈 제타가 커져요. 제타 오메가 n이 커지니까 댐핑이 커지고 세를링 타임을 줄여주는. 여기서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서 댐핑이 줄었다는 것은 댐핑이 사실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트랜지전트 비헤비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댐핑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버슛이 커지면서 초기의 리스폰스가 안 좋아지는 거고 KI를 키우면은 KI는 오히려 초기의 리스폰스를 약간 안 좋게 만드는 댐핑을 줄이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비헤이비어는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KP는 초기에 댐핑을 줄이기 때문에 댐핑을 키워가지고 초기의 리스폰스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를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가 세를링 타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 결국은. 세를링 타임이 되고 나서 수렴하고 나서의 상황을 스테디 스테이트로 보는 거니까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는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인 세리링 타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의 비헤이비어는 제로가 있기 때문에 제로가 마이너스 KP분의 KI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KP분의 KI에도 제로가 있어서 실제 시스템을 조율하는데 KP, KI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KP는 댐, 댐핑을 키워가지고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를 좋게 해주고 KI는 그거랑 상관없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좋게 해주는
그런 성질은 있지만 제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트라이얼 앤 에러로 KP 대입해보고 KI 대입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톤 튜닝을 해야 돼. 하지만 그 튜닝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성질을 약간은 기억을 하면서 아 이런 성질이 있었지 하면서 튜닝을 하는 게 큽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서 봤을 때 스텝 리퍼런스, 스텝 디스터번스가 있다고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R로 수렴을 합니다. 이게 아이 컨트롤을 넣어주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P 컨트롤러만 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줄어드는데 I를 넣는 순간 전체 시스템, 전체 다인 시스템이 한 추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로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y2.y. r 다 수렴했다고 합시다. 그럼 남는 건 b0 ki yt가 b0 ki rt라서 그리고 d도 이게 미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날라가요. 그런 측면에서 y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b0 ki분의 b0 ki니까 그대로 1이 돼가지고 r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디스털반스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이 디스털반스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에러가 결국 디스털반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i는 에러를 누적해서 개인을 주기 때문에 그 누적한 에러에 맞춰서 이렇게 컨트롤 인풋이 성립이 돼서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로 따라가게 됩니다. 에러가 일정하게, 디스터번스가 일정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테그럴 컨트롤에 도입하는 이유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가 없는 이유를 OD 자체에서 시간에 따른 미분항들을 다 0으로 날려버리면서 볼 수도 있었고, 이건 두 번째 방법이긴 한데, TC에서 어떠한 시간에서 에러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을 하고, 컨트롤 인풋도 수렴을 했다고 합시다. U가 TC 이후로는 수렴을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여기서 컨트롤 인풋 UTC는 원래의 에러 스테이티 스테이트에다가 이 원래 컨트롤 인풋에 대한 정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에러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을 했고 그게 현재에 관한 에러의 P게인 되어 있고 이제까지 에러를 P 분석한 거 타임 C까지
원래 컨트롤 인풋은 KI 0부터 T까지인데 열을 TC까지 적용을 하고 TC부터 T까지 이게 좌우. 근데 얘는 수렴을 했으면 TC부터 T까지는 에러가 수렴을 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차 시스템의 적분이니까 AI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했던 그 앞에 했던 시간 TC에 대한 컨트롤 인풋에다가 마이너스 시간 그럼 TC를 넘어선 컨트롤 인풋 시간에 대해서 UT 마이너스 U TC가 KI 수렴한 스테이트 스테이트 에러의 T 마이너스 TC인데 우리는 TC에서 에러도 수렴을 했고 컨트롤 인풋도 수렴을 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게 돼요. 근데 T는 어떠한 TC보다 큰 시간이니까 얘는 0보다 크고 KI는 개인인데 이게 0이 되려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0이다. 즉 어떠한 시간에서 에러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고 컨트롤 인풋도 수렴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수렴한 에러는 무조건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설턴티에 따른 모델이 달랐을 때 과연 그럼 PI 컨트롤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를 볼 때 어쨌든 얘는 에러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고 에러의 적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의 차이가 있더라도 완벽한 트래킹이 돼요. 스테디 스테이트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 클로즈 룹 리스폰스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경우 이게 언스테이블하면 당연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PI 컨트롤의 장점이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와 스테디 스테이트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트는 둘이돼 얘를 컨트롤을 따로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KP로 설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쉽게 KP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안 좋은 점이 얘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바운드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방지하기가 쉽다.
컨트롤러 자체에서의 이런 특징은 있고. 근데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알아본 것은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거였고, 이게 또 PI 컨트롤 했을 때 하이 올더 시스템으로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KP에서 나온 것처럼 KP와 KI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KP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KP와 KI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실레이션이나 오버슛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하이 올더 시스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피 컨트롤러랑 비슷하게 뭐 개인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 근데 더 이상한 비헤이비어들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컨트롤도 다 못 맞췄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숙제가 나갈 예정인데 약간 어차피 계속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PD 컨트롤을 안 다루긴 했으니까 숙제 주를 조금 더 미루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 컨트롤 하실 때 네. 그 플러신 거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네. 이게 제타 오메가 n이 콘스턴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플레인의 실수축 위치는 고정돼야 돼요. KP가 커지면 그 실수 위치가 바뀌는데 아니요. 여기서 제타가 1보다 크면은 제타 오메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가 되잖아요. 여기 S는 마이너스 1픽이잖아요. 얘는 폴의 중앙이 결정이 되고, 폴이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실수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니까 폴이 그렇게 벌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제타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요. 네, 그러면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아, 네.